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자, 기분 좋은 소식들 가지고 시장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주 얘기들. 오늘 코스피는 2.6%나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야간 반상회 때 시장 얘기하면서 이것이 위기로 가서 시장이 저렇게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저희는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이겼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승리자들은 주식을 묵묵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어제도 주식을 전부 다 판 사람들도 있죠. 그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라고. 근데 저는 묵묵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시장의 일선에 있는 1등 종목군들이, 그죠? 숨고르기 눌림목이지 그 종목군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시장은 다시 오르게 될 거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어제 삼성전자 얘기도 드렸습니다. 돌발 악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단발성이라고. 그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또 연계해서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등 주식들하고요, 2선에 있는 종목,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얘기들, 그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종목군들 좀 정리를 좀 해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시장도 오늘과 같은 강세장이 또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죠. 오늘 우리 코스피는 2.6% 올랐습니다. 자, 이틀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음봉 나오니까 여기가 뭐 사실 매도 신호가 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조정 신호고, 그죠? 이 시장은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야간 반상회도 그랬어. 시장이 떨어지면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시장이 반전이 나오면 분위기가 또 싹 바뀌어서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긴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뭐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든 유명한 놈이든 안 유명한 놈이든 똑같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삼천 시장에서 주식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죠? 훈수 더 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 우린 안 가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어땠냐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이틀 전 급락해서 종가가 여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일 급락해서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틀 전에 종가를 회복시켜 놨고, 종목별로는 이틀 동안에 빠진 거를 오늘 하루에 만회한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괜히 주식 겁나서 다 정리해두고 조금 손실 봐서 다 팔고, 그죠? 이랬던 사람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어제 다 팔았다, 오늘 아침에 다 팔았다, 그럼 오늘 다시 다 사야 되고, 아니면 내일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시장 한번 점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큰일 났나요? 그죠?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산다라고 그랬죠? 그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겠다면 증시를 떠나야 되는 거고요. 시장을 떠나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돈을 벌려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좋든 싫든 간에 주식시장 안에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옷은 마르게 됐다라고 그랬죠? 예, 아마 오늘 빳빳하게 젖은 옷이 빳빳하게 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 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수급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수급의 요인. 자, 한번 보시죠. 수급.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수급 동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1조를 순매도했습니다. 보통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얘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의 순매수를 할 때 시장은 떨어지고, 그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의 매도를 하면 시장도 오르고 종목도 오르는 게 이제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그죠? 근데 일전에는 이 논리가 잘 안 먹혔어. 왜? 지수가 2000대, 2200, 300, 400, 500, 600 이럴 때는 그냥 개인 투자들이 막 밀고 푸시를 하고 2500, 600 이렇게 막 푸시할 때는 3000에 다가올 때는 개인들 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원래 움직임대로 수급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죠? 이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기관 투자자들 아니라고요. 변동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드렸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어쩔 수 없이 매도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금융투자 증권사들 자기 매매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뭘 샀느냐? 대형주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죠? 자, 코스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좀 막히는 선이죠. 지금 한 1100원대가 좀 막히는 선이에요. 박스인 거죠. 그죠? 그럼 지수도 박스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1100원대는 코스피 3000을 받쳐주는 라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는 2.6%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죠? 예, 코스닥은 1.38%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코스피는 뭐라고 그랬냐면 3000, 그죠? 3000이 깨지면 저가 매수 들어오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 21선, 그죠? 언저리 와도 저가 매수. 3000이 깨지면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 3000이 깨지지도 않고 돌려놨습니다. 정황상으로. 왜? 오늘 개장 이후에 미국 시장, 미국 지수 선물,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거의 플러스 1% 오르면서 분위기를 쭉 당겨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코스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선 깨지고, 그죠? 21선 깨지고 여기 지금 950원 아래, 자, 여기 저가면서 들어오는 쪽으로 좀 말씀드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의 횡보로 가는 것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 것이다. 다만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에 호재거리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어요. 사실 많이 올라오고 가파르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격 좁히기 과정이라고. 그러면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은 뭐라고 그랬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도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 메리스로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죠? 저와 함께 하시는 뭐 회원님들도 있고 또 회원님이 아니신 구독자분들님도 계시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우리의 전략은 무식한 게 전략입니다. 뭐 장황하고 필요 없습니다. 장황하게 분석을 쫙 해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죠? 이 추세의 흐름이에요. 힘이에요. 예단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그죠? 이번 하락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에서 예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디가 저점인지, 대세 상승장에선 어디가 고점인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흐름을 타고 가는 만큼 가는 겁니다. 목표 구간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보시면 이게 박스지 않습니까? 그죠? 박스입니다. 박스로 횡보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1등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자, 어제 유튜브에 우리 매주 월요일 밤 야간 반상회 하잖아요. 매주 월요일 밤 야간 반상회 합니다. 어제 이거구나, 이거.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요거.
어제 3천이 이탈이 되면 또 3천 이거는 기회냐 위기냐 뭐 이 얘기였는데,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해 드린 건 뭐냐면,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가격 매릿이 생기고 거기에서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1등주들이 계속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한번 보실래요? 어제 우리 반상회 때 얘기해 드렸던 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산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젖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마르게 돼 있던데 바싹 말랐습니다. 지금의 위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삼성전자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랬죠.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타볼 사람들 타보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 SDI, 삼성전기, LG전자. 오늘 SKC는 제가 그동안에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SKC는 오늘 9%나 폭등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11만원대를 열었습니다. 약속대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영상 우리 야간 반상회하면서 그랬죠. 밀리면 저가면서 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설 때 반 정도를 수익 물량을 놔뒀다는 얘기는 판 물량의 반, 그죠? 절반은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다시 탔어요. 추가를 했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글로비스 전부 다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기아차 오늘 얼마? 16%나 폭등했습니다. 왜? 제가 그랬죠. 자동차 가봐야지 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한 6% 올랐고요. 현대건설기계도 한 6% 올랐고요. 그죠? 여기에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LS일렉,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오늘 대거 다 급등했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5%대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요것도 중요합니다. 좀 이따 한번 봐드리겠지만, 왜? 중국주를 대변하는 대표 종목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 죽냐 사느냐예요. 전날에 많이 빠졌죠. 하지만 제가 그 음봉이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죠. 오늘 6%나 올랐습니다.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 외의 종목군들, SK라인들 다 따라서 가고 있고, 현대로템도 오늘 다시 근한 5% 가까이 따라서 돌아섰고, 엔터주, 수소, 빅히트도 많이 올랐고, YG엔터, 그 다음에 유니크 오늘 거의 한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1등 주식들은 이 대형주들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 업종 대표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대형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잠깐만요. 우리 수급박스 볼까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2.3%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뭐죠? 제가 최근에 쭉 가다가 고가에 절반 팔았다고. 그죠? 네, 절반 팔았는데 또 욕도 먹었어요. 왜 팔았냐고. 아니, 난 절반 팔았는데 뭘. 그런데 오늘 아침 개장 이후에 바로 신규 매수, 추가 매수할 분들은 좀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9만원대 중반에서 못하지만 85,000원, 뭐 좀 빠지면 8만원대, 이거 어제도 야간 반상에서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뭐 사실 삼성전자가 돌발적인 악재라든지 무슨 악재 없이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왜 떨어졌느냐? 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도 좀 있었고, 근데 그것이 단발성이라는 얘기 드렸고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오늘 2.5% 올랐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오늘 뭐 큰 부담 없이 오늘 보합, 왜 어제 다 떨어질 때 올랐으니까 오늘 그냥 쉰 거고요. 여기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애들도 한번 보세요. LG화학, 물론 저는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중에서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에 가장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LG화학, SDI를 팔아서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온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LG화학인데요. 제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증시가 조정이 있어도 이 1등주들, 배터리 1등주들,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라인, 그 다음에 뭐 전장 부품 관련한 종목군들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LG전자, 뭐 삼성전기 같은 애들 아직 흐름 안 깨졌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 깨진 게 아무것도 없죠. 삼성전자 깨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1등주들이 시장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깨지는 신호들이 나와야 이 시장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얘들이 끌고 올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야간반상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SDI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 어제 그랬죠. 깨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쉬는 것 뿐이지. SK이노베이션 한번 보시죠. SK이노베이션. 자, 이거 20만 원대 매수,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60%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절반은 팔았다라고 그랬고요. 오늘 오전에 다시 태웠습니다. 예. 그리고 없는 분들도 조금 사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전에. 그죠? 25만 5천 원, 뭐 26만 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다시 가려고. 최근에 이거는, 자, 가파르게 이격이 넓혀지면 뭐라고 쉰다라고 그랬죠? 이격 좁히기입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더 빠져서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 여기면 뭐 여러분들 더 좋은 자리가 됐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주네요. 가면 됩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C라는 종목이 있어요. SKC는 그룹 전, 지금 예를 들어서 LG전자는 스마트폰을 우리 본 게 아니잖아요. 전장 부품 쪽을 보는 거잖아요. 삼성전기는 카메라 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MLCC를 보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내연기관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예전에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수소차의 부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밸류체인들.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친환경 차량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LG화학을 화학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을 정유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SKC도, 그죠? 제가 SKC는 이 바닥점, 그리고 여기 사실 5만원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7만원대도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계속 간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주도 안 팔고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자리도 매수하시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럼 반도체 소재하고 플러스 동박, 2차전지 동박 있죠? 이 동박은 SK 넥실리스 자회사. 근데 SK 넥실리스 올해 실적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그냥 계속 안 팔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9%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왜?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SKC였습니다. 그러면 너 SK는 버렸어? No. SK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절반 팔고 절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 절반 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반은 보유하고 있어. 이게 다시 또 사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1등 주식들이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전략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수익 났는데 좀 더 사면 어때? 새로 사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여러분들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도 일중주 흐름이 안 깨졌다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올라갔고, 올라와서 여기서 옆으로 눕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큰일 났나? 그죠?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큰일 나는 건 뭐냐면 이걸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21선 깨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LG전자,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SDI,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부터 현대차 라인들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기술적으로 21 이평선 다 깨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이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MLCC 삼성전기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기. 제가 어제도 얘기해 드렸죠. 오늘 저는 일찌감치 수익 물량의 절반을 팔고 기존에 절반을 계속 보유하던 거를 일찌감치 추가할 분들은 조금 더 사도 된다고 해서, 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절반 물량을 언제든지 사고 팔고로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갈 수도 있고. MLCC 올해 초호황을 예상한다. 2018년도하고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죠? 다르다라고 그랬죠.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현상 삼성전기 하면 제가 일전에 전망을 막 해놓은 게 있어. 뭐가 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4개월 전에 9월 달입니다. 물론 바닥에서 제가 4개월 전에 9월 달에 이 삼성전기를 6개월째 보유 중이고 2021년까지 장기 투자를 할 거고 이 주가는 3년 내에 최고가를 뛰어넘을 거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점쟁인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뭐 예언도 하면서 왜? 나는 이게 자랑스러워 6개월째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도 계속 가고 있지만 그래서 남겨드린 거예요. 이때가 9월 달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9월 달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13만 원 정도 됐어요. 13만 원. 제가 3년 내 최고가를 뛰어넘을 거라는 얘기는 2018년도 최고가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뛰어넘었습니다. 왜? 이때 MLCC의 초호황과 지금은 다르다. 왜? 저 때는 전기차 자율주행이 이때는 자율주행 레벨이 1, 레벨 1, 뭐 거의 뭐 2가 안 됐을 때예요. 그죠? 예, 레벨 1, 2 뭐 사이였단 말이에요. 지금 레벨 3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때와 지금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친환경 차량이 MLCC 수요는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떻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 삼성전기가 안 되면 LG 이노텍. 지금 LG전자는 지금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돼서 LG 이노텍 이거 따라갈 겁니다. 참고하시고 역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라인은 어떡하죠? 현대차 라인은 끝까지 가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년 만에 온 기회고, 그죠? 장투하면서 2021년까지 가면서 나는 현대차의 eGMP하고 여기서 아이오닉 5, 기아는 CV, 난 이걸 보고 싶다고, 그죠? 최초의, 그죠? 야심작이죠. 현대차의, 그죠? 야심작,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그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화려한 시작이지. 그래서 가봐야지 아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주식을 들고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차의 eGMP, 이 플랫폼이죠. 이 스케이트보드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이오닉 5,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5, 6, 7. 그래서 이번 5는 아마 그 CUV 크로스오버 형태 해치백 스타일, 과거의 포니를 연상시키는, 그리고 6는 SUV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은 세단, 고성능 세단,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 GMP, 이 플랫폼, 그죠? 예, 이 스케이트보드에다 부품을 얻는 거예요. 내연기관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부품의 모듈화라고 그래야 되나? 그죠? 배터리 꽂고 모터 꽂고, 그죠? 그러니까 외형이 언제든 자유자재로 바뀔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둘째고, 중요한 건 내연기관은 뭐 둘째고요. 뭐 제네시스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해갖고 뭐 현대차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수소차, 그죠? 지금 이거는 시장의 1등주가 사실은 삼성전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 정도 위치하면 되고요. 배터리는 LG화학하고 SDI가 고공행진 보이면서 SK이노베이션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쪽 라인은 지금 양쪽에서 전기차, 수소차 양쪽에서 가장 바라보는 시각이, 그죠? 많습니다. 성장에 대한, 그죠? 목표가가 어딘지, 점수가 어딘지 몰라요. 얘들의 고점은 어디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몰라요. 이 시장의 고점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의 고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저는 지금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오늘 현대차도 8%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기아차도 저 밑에 지난 4월 달에 현대차 더불어서 이 주식을 사라고 그랬는데, 현대차가 막 오르니까
현대차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 잠깐만, 이게 현대증권이고 현대차가 여기서 막 올라요. 이건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자리예요.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자리. 현대차가 막 오르니까 현대차를 못 산 사람들이 배가 아파. 따라 사야 되나 말아야. 그거 따라 사야 말아야 되냐,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보시죠. 현대차가 없어서 슬펐나요? 그러면 기아차를 사면 된다. 현대차가 없으면 기아차를 사면 된다. 그죠? 기아차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디냐? 9월달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긴 충당금 악재로 매수하시라는 자리였고, 그죠?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 대비해서 딱 100%가 올랐거든요. 그죠? 자, 저는 절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오늘도 더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는 겁니다. 뭐 더 사든 기존에 갖고 있던 그냥 가는 겁니다. 기아는 어제 제가 야간 반상에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기아 자동차, 기아 모터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나는 그래서 기아에 점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왜? 모터스를 빼버렸어. 이번에 기아 로고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촌스러운 거 아시죠? 빨간색 기아 모터스 아닙니까? 근데 모터스를 빼버렸어요. 왜? 이제 내연기관 모터스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로고도.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앞으로 이 기아차의 미래를 어떻게 갈 건지 가봐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기아차의 고점은 어디냐?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저의 전략이에요. 지금 무식하게 가는 게.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한번 보십시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현대모비스도 수익 났으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절반 팔았어. 오늘 같은 경우 다시 5일선 회복했어? 그럼 어떻게? 판 거 다시 담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절반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시작할 거 같으니까 조금 더 실어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주들은 주식을 쉽게 팔면 안 되고, 그죠? 팔아도 절반을 팔고 절반을 놔뒀다가 다시 시작될 때, 또는 이런 거죠. 이렇게 다시 시작될 때 다시 또 사. 절반에다가 가지고 있던 거 수익 물량에다가 좀 더 사. 만약에 좀 떨어지면 여기서 더 사.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1등주들 쉽게 안 깨진다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위아 같은 거 어제 호재가 있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 그죠? 현대차, 기아차의 핵심 부품, 그죠? 친환경 부품사라고 해야겠지. 어찌됐든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현대위아도 이 뚜껑 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홀딩하고 있어요. 또 현대글로비스, 얘는 가격 메리시 있습니다. 부품, 자동차는 아니죠.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어디 도망가겠어요? 걔들 오르고 쉬면 그 다음 예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선에서 이제 따라 움직이는 업종 대표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가 현대제철도 수소랑 엮어야 된다라고 그랬고, 오늘 현대제철이 6%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봐드렸지만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그죠? 바로 현대제철 조금 더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또 푸시를 드렸고요. 여기 현대로템 여기서 시작해서 왔죠? 오늘 다시 변곡점으로 조금 더 푸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수소 쪽도 움직이니까 유니크 같은 애들도 오늘 6%나 올랐는데, 이건 뭐 작은 종목인가 배제하고, 그죠? 예, 작은 종목인가 배제하고, 여기에 오늘 뭐 보시게 되면 OCI니, 자, 이게 OCI입니다. 다시 돌렸죠?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일렉입니다. 그죠? 오늘 5.6% 올랐고, 현대건설 기계 5.7%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오늘도 5% 오르면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선이 굵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열심히 단타에서 돈 버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 굵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등 주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다가 없으면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형주 장세입니다. 중소형주도 뭐 따라오기는 하고,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뭐 부품도 그렇고, 오늘 엔터주들도 대부분 다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걔들은 걔들이고, 오늘 중요한 거는 선이 굵은 투자의 1등주들, 이 대형주들,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굵직하게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에요. 물론 비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렸죠. 코스피 3000 시장에서, 3000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 3분의 1은 조금 과하게 오르면 좀 팔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또 좀 밀리게 되면 또 걔들 또 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바이든 취임식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달 중순이 넘어서야 뭐 연장이 되든 뭐 재개가 되든 좀 확정이 되는 거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 해주는 게 맞다. 제가 오늘 보지 않은 종목군들, 제 입에서 나갔던 종목군들도 오늘 다 올랐어요. 걔들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주나 이런 쪽에 대장주가 하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얘가 대장주입니다. 왜? 아모레퍼시픽은 시가총액이, 그죠?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3조예요. 지금 13조. 시가총액 13조예요. 오늘 우리 수급박수로 한번 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3조입니다. 그죠? 13조.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죠? 예, 뭐 지금 이렇습니다. 수급 동향 한번 보십시오. 뭐 자금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렇게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쉬기는 했지만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13조입니다. 실적 지난 4분기는, 그죠? 역대급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여기 순이익 적자잖아요. 이게 뭔지 얘기해 드렸죠? 구조조정, 희망퇴직 받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떨어지는 애들 정리하는 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인데 주가는 왜 오릅니까? 반영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 1분기가 대규모 흑자로 도는 거죠. 이게 언제 이런 흐름이 있었냐면, 삼성전기가요 2010 갤럭시 S7인가? 예, 배터리 폭발 사고 있었던 2016년도 4분기, 이때가 12월 19일날 제가 삼성전기 바닥을 잡아드렸는데, 이때 삼성전기가 똑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재미난 거니까 그냥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삼성전기 없어지는 회사입니까? 안 없어지는 회사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없어지는 회사입니까? 안 없어지는 회사죠. 그죠? 안 보이지? 자, 보세요. 삼성전기 2016년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알아두면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죠. 2016년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240억이고 순이익이 220억이요 밖에 안 됐고요. 바로 이듬해 영업이익은 3천억으로 15배가 늘었고, 순이익도 1700억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진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분기. 자, 여기 보시죠. 2016년 12월에 4분기 여기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 나오면서 폭망했잖아요. 이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60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300억. 그리고 바로 다음 분기 흑자로 돌고, 그 다음부터는 대규모 흑자로 마이너스 400억, 순이익 마이너스 300억대 막 이러다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막 700억, 순이익 300억, 그 다음 분기 3분기 되니까 막 영업이익 1000억대, 그죠? 700억대, 그죠? 이듬해 되니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그냥 1등주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얘가 선도한다. 얘가 깨지면 다 같이 깨지는 거고. 하지만 얘는 계단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16만원, 17만원대 가장 먼저 투자했고 18만원, 19만원, 20만원대에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없습니다. 자, 대충 이제 오시죠? 그죠? 중요한 건 남들 얘기 들을 거는 없고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3천 세상에서 주식을 해보지 않았어요. 이 시장은 3,200을 갈지 300을 갈지 3,500을 갈지 4,000을 갈지 5,000을 갈지 모릅니다. 5,000은 좀 무리죠. 예. 뭐 얼마를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외의 변수들도 마찬가지고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 강세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격이 벌어지면 좀 쉴 수 있고 신선한 호재보다는 가격 매립이 생기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소위 물량대가 많지 않은 동네죠. 그래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지금 물량대가 없는 동네예요. 어느 날 갑자기 5% 10%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런 시장입니다. 현대차 어느 날 갑자기 10% 오를 수도 있고 오늘 기아차가 장중에 16%나 올랐다고 보세요. 20% 오를 수도 있고 30% 오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삼성전기가 오늘 4.8% 올랐지만 이미 물량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15%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전략은 뭡니까? 저와 같은 전략입니다. 무식하게 가는 겁니다. 웃긴 뭐 얘기하면서도 웃긴 하는데 네, 무식하게 가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다루지 않은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한테 또 기운 좀 드리고 어제 아마 야간 반상회 통해서 충분히 자신감도 희망으로도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제 야간 반상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자리를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또 지수대를 우리는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 하지만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선이 굵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형주들, 대표 종목군들을 밀고 가면서 거기에 후광 효과, 그죠? 2선, 3선, 4선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길게 갈 수 있는 애들 묵직하게 계속 가지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또 관련돼서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